임플란트가 없는 치아를 아니면은 살릴 수 없는 치아를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안녕하세요.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된 송승윤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의 가장 큰 질문 또는 두려움은 통증일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잇몸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이런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짧고 환자분들도 통증을 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는 방법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자가 상태가 안 좋고 고리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방법들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부가적으로 이용해도 통증이 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임플란트 식립 후의 합병증, 임플란트 식립에 의한 신경 손상 또는 임플란트 상악동, 픽스처 빠짐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좋은 장비들이 대부분 보편화가 돼가지고 원장님들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좀 줄이셔도 아니면 적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임플란트의 수명과 관련된 질문일 겁니다. 임플란트 수명이 그냥 딱 정해진 건 사실 없어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랑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 이게 종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시는 거라서 수명을 정확히 20년을 쓴다, 30년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심으신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받고 케어를 받으시면은 오래 사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연 치아를 잃으신 나쁜 습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양치를 잘 못하신다던가 그 부위를 빼놓고 하신다던가 이런 나쁜 습관들을 첫 번째로 개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임플란트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염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셔서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 치아보다 골 파괴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시는 차원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병원에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 치아보다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런 게 쓰시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강 세정기, 흔히 상품명으로 워터픽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 사이 음식물 끼시는 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임플란트를 한 병원에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나 잇몸뼈에 염증은 없는지, 골 소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생기시면은 초기에 대응을 하시면은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인공적인 거지만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골이나 그런 것들은 본인의 뼈이시기 때문에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똑같이 잇몸병, 치주질환, 풍치 같은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픽스처와 임플란트 크라운을 연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나사 풀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걸 다시 조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크라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멍을 임시 재료, 좀 잘 떨어지는 재료들로 이렇게 채워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씹는 면에 구멍이 있다. 또는 거기에 채워놓은 재료가 떨어졌다.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그 구멍만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이라고까지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근처 관리하시는 병원에 가시면은 그 부분을 다시 채워드리면 되므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도 수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출혈, 부종, 통증 이런 것들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 저희가 당연히 진통제나 이런 약들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좀 욱신욱신한 느낌을 느낀다던가 미세한 출혈이 좀 있는다던가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작용이 아닐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신 병원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자체에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치태나 치석은 자연 치아랑 유사하게 똑같이 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조직은 본인의 조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렇게 나사선이 대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뭐 치석이나 치태나 뭐 아니면 세균들이 끼게 되면은 이게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보다 훨씬 더 잇몸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특히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1차적인 방어막이 자연치아와 달리 없기 때문에 한번 잇몸병이 생기면은 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게 안 좋아지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자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전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고 환자분한테 재신경치료를 해보자, 여러 번 병원에 오시더라도 가급적 살려가지고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1, 2주 간격으로 한 5-6번 오셔가지고 다행히 병소도 줄어들고 재신경치료도 잘 마무리가 돼서 다시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만을 너무 고집하시지 마시고 조금 귀찮고 병원을 여러 번 가시고 비용이 조금 더 드시더라도 자연치아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나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미 치아가 발거가 돼서 없는 상태인 경우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골소실이 커져서 나중에 대량의 고리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주변 치아들이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대합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치아를 세우는 과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너무 장시간 방치를 하시면은 오히려 약간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도록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 아프기 전에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하셔가지고 초기에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치료도 가장 최소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좀 정기적으로, 좀 치과 무서운 곳이지만 정기적으로 좀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받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임플란트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하신 아마 안 좋은 습관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들을 좀 개선을 하시고 임플란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가급적 오래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임플란트가 뭐 없는 치아를, 아니면은 살릴 수 없는 치아를,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남아 있다면은 비용이 들고 좀 여러 번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귀찮고 시간이 좀 많이 드시더라도 임플란트가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치아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좀 살리는 방안을 시도를 해보는 게, 자연 치아를 살려서 사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송승윤 원장이었습니다.